안녕하세요.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. 오늘은 랩 세미나나 수업 시간 등등에서 발표용 논문을 어떻게 선정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. 제 경우에도 발표용 논문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. 한 번에 딱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물고 보통은 여러 편 봐야 한 편 정도, 이거 정도면 발표할 수 있겠다, 이렇게 찾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때로는 제가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고 적합하지만 발표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는 발표용 논문을 선정할 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. 이 논문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가?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.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는 이 논문이 어떻게든 제가 써먹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바로 내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. 이 이유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연구 문제가 의미가 있었다라든지 연구 방법론이 내가 참고할 만하다든지 아니면 결론과 시사점에서 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가끔은 논문 저자의 결론과 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. 이렇다고 하면 이런 논문은 내가 발표할 수 없는 건가? 저는 그렇진 않고 제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저자의 이런 주장은 이런 의미가 있고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면 제가 발표했을 때 보통 교수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. 물론 교수님께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의견은 제 의견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표용 논문을 이렇게 볼 때에는 연구 문제, 연구 방법, 연구 결과, 그리고 결론 및 논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진 논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논문들도 있어요.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게 이렇게 빠졌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서술된 방식에서 충분치 않다는 거죠. 그러면 이런 논문은 발표용으로 부적합한 것인가?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이런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논문에는 가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. 왜냐하면 연구 논문이라는 게 어떤 제한된 시간과 어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내는 거잖아요. 가지고 있는 자원 속에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사실 미흡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집중한 것이 있고 놓친 것이 있고 미흡한 것이 있는데 이런 통칭된 모든 것이 심사위원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납할 만하다 하면 이거는 이제 퍼블리시가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미흡해서 안 되겠다 이러면 게재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논문이라는 게 뭔가 완전 무결한 어떤 결과물이다.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구 문제, 연구 방법, 연구 결과, 결론 및 논의 이런 논문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뭔가 하나가 빠지거나 미흡하더라도 발표용 논문으로 선정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 논문을 왜 선택했다.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. 저는 이런 식으로 꼭 짚어주거든요. 지금까지 제 발표 경험으로는 논문에서 다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짚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. 왜냐하면 그 논문은 사실 제가 쓴 논문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제가 연구자로서 거기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짚어낼 수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. 그런 과정 자체도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.
그리고 진짜 제가 제 논문을 쓸 때는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 논문이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서 선택을 했고 여기 구성 요소 중에서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미흡하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이런 점에선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발표 내용 어떤 과정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논문을 발표할 때 일단 논문 전체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짚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발표용으로 선택한 이 논문이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나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 어떻게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로라도 간단하게 이제 살짝 이렇게 언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저도 처음에는 논문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할 때 진짜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였거든요. 엄청 이렇게 힘들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담이 조금 덜해졌어요. 일단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 생겼고요. 그리고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 좀 이렇게 못해서 망해도 다음이 또 있잖아요. 한 번 좀 못하면 아 다음에 좀 더 잘해야 되겠다.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.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발표할 때에도 교수님이나 거기 앉아 있는 구성원들 이렇게 조금 쳐다보면서 분위기 파악도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더 편하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용 논문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점들을 보는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조금이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.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항상 응원합니다.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